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내일 얼굴을 맞대게 됩니다. 원래 전에 예정에 대해서인데 모친상으로 미뤄졌죠. 글쎄요. 양재부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추정을 했었는데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 그게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죠. 국민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굉장히 좋은 어떤 환상적인 호흡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해 나가리라고 기대를 했었다. 근데 그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그럼에도 검찰 개혁이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일어나가야 되고 오히려 어떤 필요성 같은 것들을 더 공감하는 국민들도 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직접 만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부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검찰 개혁안 자체로 내놓는 부분도 있지만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미묘하게 검찰에서 국회에 수사권 조정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는 식의 의견서가 갑자기 나오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당부 같은 것들이 분명히 따르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물론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검찰 내에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있어주면 국회 통과에 국민의 목소리를 넣는데 조금 더 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좀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을 앞두고 세월호 특수단을 검찰이 꾸렸습니다. 그 인원도 아주 실력 있는 검사들을 넣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검 국감 때 이 부분이 언급이 됐었죠.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나서서 이른바 업과사를 빼라. 영장 청구할 때 빼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빼고 했죠. 검찰 내부도 제가 알기로는 저거 수사를 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 된다. 세월호 관련된 거는 그때 제 기억에 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은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 달라고 하셔서 저는 아마 제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이 끝난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이런 행태에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밝혀야 되면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검찰이 어떤 인물로 특별수사단을 꾸리느냐. 근데 정태현 목사님, 임관혁 안산지청장 정윤회 문건 수사하기도 했었고 정통 특수부 출신의 검사 단골 검사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세월호 조사단도 보면은 특수수사를 잘하는 그런 부장한 두 사람하고 평검사 너댓명하고 해서 한 10명 정도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세월호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조사, 그다음에 감사원의 또 감사, 그다음에 특조위의 조사, 국정조사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있어 왔거든요. 구속된 사람도 제가 기억하기에 100몇십 명이 됐던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 정부 내지는 관료 쪽에 있는 사람들 쪽은 구속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족들이나 이 관계자들도 그런 점에 대한 조사를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검찰이 조심할 것은 혹시 이게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지금은 야당으로 있는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조사를 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가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 그걸 중심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에 또 자료는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문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가 보여줬던 거는 그런 거 자고우면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수사만을 전념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조사 대상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야당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세월호 관련돼서 이 특수단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언론부터 나왔습니다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된 형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특수수사단 만들어서 이참에 정말 그동안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지금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한쪽에서는 미진하다, 이제는 됐다, 뭐 그동안 사회적 갈등 비용도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 그렇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신망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세월호 특수수사단에서도 더 이상 이제는 논쟁의 종집을 찌울 정도로 좀 확실한 마무리를 해서 더 이상 이제는 세월호에 대한 수사, 검찰 수사는 이제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그래서 좌우 진보 보수 진영을 떠나가지고 이 정도면은 납득할 만하다라는 정도의 좀 깔끔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정치적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정치적 공방에서 한 발 비껴나서 검찰 수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그 결론이 나는 대로 좀 다 따랐으면 좋겠다. 또 세월호 유가족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길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떳떳하다면 그럼요. 이번에 면죄부를 받으면 되는 일인 거니까요.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가지고 김남국 변호사님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이가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제한적이지만 영장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디 그 시기를 특정하는 겁니까? 네, 모든 계좌를 열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의심되는 계좌, 혐의와 관련되어서 정경심 교수에게 이체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계좌를 제한적으로 지금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계좌를 압수수색해서 계좌 이체된 내역을 보겠지만 이체된 내용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체된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인지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금원만 나와 있는 거고 누가 누구에게로만 간 것이지 그 금원이 어떤 성격인지 그게 과연 정말 불법적인 어떤 목적을 알고서 이체를 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사 결과는 그야말로 맹탕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조국 교수의 이 연구실도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압수수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결국에는 아들의 인턴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물적 증거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